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원로 언론인들의 단체인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대한언론 12월호에 중앙일보 국장급 간부 출신의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과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인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각각 부정선거 방지를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소식을 지난번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는 이와 함께 KBS 워싱턴 특파원과 앵커를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지낸 방송 분야 언론인 출신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의 선관위 해킹 무방비 민심 조작됐다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도 게재됐습니다. 대표적인 정통 원로 언론인 단체인 대한언론인회가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자체 주요 필진에 걸과 함께 국토본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의 기고문까지 받아 게재한 것은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 정통 언론사 출신의 상당수 원로 언론인들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내보낸 영상에서 이규진 대한언론 편집위원장과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의 기고문을 소개한 데 이어 오늘은 대한언론 인터넷 신문인 대한언론 K뉴스에 실려있는 민경욱 전 의원의 기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처음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을 때 이 싸움이 4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처리가 됐어야 할 싸움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대법원 재판까지 1년이 걸렸고 2달이 더 지났어야 재검표가 실시됐다. 부정선거의 분명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28일에야 기각 판결문을 내놓았다. 그 기각을 선고하는 판결문은 코미디 대본을 방불케 했다. 선거 결과가 이상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선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원고인 민경욱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배춧잎 투표용지를 거론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역사에 남아 후세 법률가들의 웃음거리가 될 이 판례를 뒤집기 위한 재심 절차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풍찬노숙 3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대국민 계몽운동을 벌이며 대선을 치렀고 우리는 기적처럼 우파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싸웠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우파 정권 아래서 숨고르기를 하며 싸우고 있다. 얼마 전 KBS 사장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이제 KBS의 개혁을 보며 방송이 바뀔 것이다. 방송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고 그 큰 파도가 신문과 통신사들까지 내리쳐서 언론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 대중의 우호적인 여론이었다. 그러나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의 언론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다. 재검표장에서 쏟아져 나온 일장기 투표지와 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는 주류 언론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제 언론 환경이 바뀌면 지난 5년간 기사를 쓰지 못하며 음지에서 숨죽여 부정선거 투쟁 상황을 지켜보던 참기자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난 우리가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점검이었다.
북한에 해킹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니 털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저항은 당시 터져나온 가족 특혜 채용건으로 무력화됐다. 석 달간의 보안점검 끝에 국정원은 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무방비로 열려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인 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투표 결과도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우리가 3년여 기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선관위의 거짓말로 부인해오던 일들이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국정원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서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공모자가 없는 한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변명도 내놓았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3년간 부정선거의 증거와 주장이 난무한 끝에 나온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판결문일 뿐이었다. 국정원의 발표는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기폭제가 됐다. 주류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는 국민들의 수도 점점 늘어났다. 2021년 8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26.5%였던 비율이 공정여론조사의 32.3%를 거쳐서 최근 주간조선의 수도권 인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38.2%로 늘어났다. 우파 가운데는 54% 내지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힘겨웠던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의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정교모 여론조사의 절반 이상의 국민, 이건 단순히 우파 성향이나 보수 성향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 성향 또는 친민주당 성향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의 이 기고문에 소개되어 있는 그동안 몇 개의 여론조사보다도 더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에 호의적인 여론이 더 늘어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기고문을 더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관찰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괴리 현상은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지난 정권에서 관찰됐던 부정선거의 통계 패턴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당일 투표에서는 각 지역의 편차 속에서 1%대의 득표율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국힘당 김태우 후보에게 지역에 관계없이 2배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최종 득표율에서 크게 앞서 당선됐다. 만약에 이것이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증거라면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이 찾아 헤매는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이다. 부정선거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선도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그치지 않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로 변하는 데는 단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치른 선거가 마지막 공명선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민경욱 전 의원이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에 기고한 선관위 해킹 무방비 민심 조작됐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북한 노동신문에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추미애가 뭘 했길래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사진이 등장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대표적인 북한의 관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 12월 12일자에 추미애 사진이 실렸습니다. 노동신문은 12월 12일자 6면에 한국, 그러니까 남한에서 며칠 전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사진 10여 장을 실었습니다. 좌익 세력이 주도한 시위였죠. 이 가운데 하나는 추미애가 웃는 모습으로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추미애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소위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좌익 세력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외에도 김민웅 또 광노연 이런 좌익 인사들이 이 시위에 참여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고 관련 보도 사진 여러 장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이번에 실린 사진은 남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요즘 연일 신문 6면에 한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또는 시위 사진을 여러 장 싣고 있지만은 사진 출처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 매체들의 보도 사진은 무단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때 사용하고 있으나 자기들 북한 매체의 사진 및 데이터는 한국에서 무단 게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부터 노동신문 PDF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노동신문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을 관리하는 일본의 한 업체에 구독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서 PDF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PDF 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이전까지는 노동신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날의 지면 서비스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신문 PDF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업체는 PDF 서비스 유료화 전환 당시 홈페이지에 노동신문 PDF 데이터 및 이미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면기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인쇄, 간행물 등에 전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린 추미애, 어떻게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